분양가도 떨어질까요?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이슈 있죠.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풀어준다, 분양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바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말이 맞냐? 전반적인 분양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고분양가 관리 제도 및 분양가 상한제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 어떤 얘기를 했어요? 노영욱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 상한제 시공고 심사 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안 나온다더니 개선하니까 또 오른다고 난리죠. 어떻게든 지금 까내려고 하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는 대깨문이다. 이번 정부 두둔을 한다. 아니, 깔 건 까고 두둔할 건 두둔하는데 문제는 뭐냐? 언론이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정치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두둔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에서 반대로 이야기했으면 저희도 반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언론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으니까 옳은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 거지 좋다고 막 두둔하고 있겠어요? 성향이 그런 게 아니다. 정치적 얘기는 부동산 관련해서 정치적 음모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산같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일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산만 까가지고 일산만 떨어뜨리고 다른 지역은 3기 신도시 들어온다고 다 올리듯이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대깨문이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요거 보면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공급 안 나온다고 지은 일 기억 지은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개선한다니까 뭐 분양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요거 기다렸는데 분양가 올린다. 미친 거 아니냐. 까면서도 분양가는 오를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아름다운 기사죠. 그러면서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면 분양가에 대한 시행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분양가도 높아질 여지가 크다. 이 뭔 개소리야! 산정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는데 왜 분양가가 올라요? 어이가 없죠? 완화 기대감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매뉴얼 개선일 뿐 상상력 자제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제도 개선은 분양가 심사 결정 과정에 매뉴얼을 손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분양가를 심사하는 시군구와 심사위원이 가산비 항목과 비율. 자, 집값 책정할 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택지비. 두 번째가 건축비. 세 번째가 가산비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랑 여기에서도 건설사에서 부풀려가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고, 아니 거기 내가 땅값 많은데 뭘 그렇게 비싸게 해? 아니 자재 개판이고 딱 눈에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건축비가 비싸? 많이 못하죠. 그런데 가산비는 깜깜이다. 그래서 가산비 항목과 가산비 비율을 객관적으로 적용하겠다. 즉 가산비를 투명하게 하겠다 이 얘기죠. 이걸 매뉴얼화 하겠다. 자, 그러면은 매뉴얼 계산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에서 택지비 건축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 가산비 투명하게 가면은 분양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제도 개선한다고 하는 게 몰상식하게 생각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가산비를 투명하게 가는데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가산비용 공식 기준 없었다. 이게 문제다. 멋대로 올리는 거죠. 지자체장이 원하는 대로 간다. 자, 이번에 가산비 엄청나게 많이 올린 지역 어디예요?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오히려 고분양가 규제 때보다 분양가 더 올랐다. 서초, 원, 띠띠띠 깜깜이 가산비 엄청 붙었잖아요. 98%가 제대로 공개 안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원가 연동제랑 원가 공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같이 진행돼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만 해놓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다. 심사위원도 엉터리라는 분양가 계산법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가 평당 4,849인데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깜깜이라니까. 거기 지자체장 누구예요? 그래놓고서 뭐 집값 떨구겠다고요? 올리려고 안달이 난 사람 뽑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강남구 쪽은. 그러면서 역설, 분양가 폭등에 이게 다 뭐 때문에 나왔다? 가산비. 가산비가 834만원. 표준건축비에 비하면 1126만원이 더 붙었다. 그러니까 가산비만큼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얘도 비싼데. 땅값이 언제부터 그렇게 올라갔고 건축비가 언제부터 그렇게 올라갔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축비가 올라갔어요? 일하시는 분들 노동 비용은 얼마나 올렸는데 다 가산비에서 붙인 거예요. 이거 떨어져 나가면 분양가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도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부터 들어가가지고 다시 의무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도 뭐라 그래요? 죄다 풀어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초안 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양도세도 풀어야 한다. 자, MB 때 양도세 풀었죠.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다 올랐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에서 이야기한 거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제초안 둘 다 사실상 폐지했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수요 있는 곳의 규제 완화로 공급을 푸는 조치. 자, 이번 정부 때 공급이 역대급인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멸실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공급 이야기를 하죠. 순공급이 뭐예요? 공급 빼기 멸실이죠. 순공급이 적어졌죠. 멸실이 많아서. 멸실은 왜 늘어났을까요? 가만히 있는 집, 이 택지는 택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상업지로 갑니다. 주택 부숴서 상가 지을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멸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막상 이게 좀 줄어드니까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신축 아파트는 2018년, 2019년에 제일 많이 나왔다. 필요한 건 뭐다? 원가 공개 제도다. 그러니까 원가 공개가 좀 더 투명하게 되도록 지금 하겠다는 거죠. 좀 더 투명하게 되도록이 아니라 완벽하게 투명해져야 돼요.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멋대로 갈 거 아니에요. 집값 올려주는 지자체장 뽑을 거고, 지역 이기주의 팽배할 거고. 공공개발 아파트만 하지 말아라. 민간에 번져야 된다. 똑같은 거잖아요. 민간에 번지니까 건설사 긴장. 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차이 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개소리 집어쳐라. 이거 왜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그 이야기 했었죠. 분양 수익률이 25% 넘어간 거. 모 건설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요? 10대 건설사 5년 새 영업이익률이 2배 껑충 뛰었다. 뭐예요? 원가 공개 안 하고 그만큼 남겨 처먹는 거 아니에요. 자, 건축비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을까요? 5억 10억 뛰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5억 뛰면은 못 뛰어도 분양가는 한 3억은 띄우고 집값 한 10억 띄우면은 못 뛰어도 분양가 한 6, 7억은 뛰었을 텐데 건축비가 막 6, 7억씩 올라갔어요? 한 채당? 택지비는? 다 건설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바닥 찍고 있다가 1%에서 7%로 7배 가까이 뛰었죠. 여기는 원래부터 많이 남겨 처먹는데 더 남겨 처먹은 거고. 공공택지 44개 휩쓸어가지고 뭐 했어요? 높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24%에 달했는데 매출 대비 분양이익 보니까 분양이익률은 거의 26% 달하더라. 자, 원가 제대로 공개되면 그렇게 될까요? 원가를 깜깜이로 숨겨놓으니까 저렇게 영업이익 잔뜩 붙여놔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원가를 공개한다고 해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원가는 못 줄이죠. 너네 수익이 줄지.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75%가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옛날 다큐가 최근에 기사에 떴더라고요. 친절한 미분양이라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요. 보면 더 제스 그 건설사 있죠. 미분양 해서 분양되는데 7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해가지고 떨이 했는데도 남는다. 그러면서 김원동 본부장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든 건설 대가로 건설 비용의 5% 정도의 이익만 얻으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당시 200~300% 물론 요거는 추정치였죠. 200~300%는 예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거지만 적어도 25%, 26% 하다못해 영업이익률은 분양이익률에서 더 떼는 거죠. 직원들 월급 주고 막 하면서 매출에서 순이익만 뽑은 거니까 엄청 많이 남겨 처먹고 있다. 미분양에도 수익 내는 구조인데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무슨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원가가 한 90%, 95% 먹어요? 계획대로 지어도 그만큼 안 먹죠. 근데 계획대로도 안 지어. 자재도 싼 걸로 바꿔. 근데 집값 계속 오른다는 그 허상에 속아가지고 그 비싼 걸 분양을 받아주고 있어요.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들한테. 사회 비판만 하고 있냐? 아니죠. 지금 집값 자체가 거품이고 비정상적이니까 생겨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품은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에서 안 터진다, 거품 아니다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키 맞추기니 갯매우기니. 그러면서 거품이 커져버렸다. 거기다가 지금 막 분양 받고 싶은데 분양 돼요? 검단 신도시 보면 어때요 지금? 잔금 대출 안 나오고 있죠. 대출 증단이 오래만 있을 거야. 가계대출 증가세 조금만 완화되면은 다시 풀리겠지. 정신들 차려라.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줄은 게 아니라 완전히 억제가 돼서 GDP 대비 가계대출이 부동산 폭등장 이전까지 돌아가야지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리먼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죠. 요때 바젤3 적용하고 다 은행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바젤3 인제서야 적용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매수심리 끊겼을 때 바젤3 적용됐으니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역대급이죠. 잔금만 그래요. 세종도 지금 입주세대 아우성 대출이 안 나온다. 중도금도 안 나와요. 광교에서 봉담, 수지 다 불투명하다. 왜?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같이 망하려고요. 은행 같이 망하면 진짜 크게 터집니다. 그냥 집값 떨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사 떴죠.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미분양 속출된다. 자, 이분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하시던 그분 집단 대출 진행해서 중도금 부담 덜어주는데 대출 규제 타격을 줄 수 있다. 장기화되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해 계약 포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나오고 있죠, 다. 할인 분양의 갈등. 왜? 나는 제 돈 주고 분양 받았는데 저 사람은 할인 분양 받고 들어오니까 아예 철조망 치고서 항의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집값 떨어지면 집값 싸게 사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그러나요? 이기주의죠, 굉장히. 입주한 지 7개월만 본인이 시장 잘못 본 거잖아요. 그리고 할인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가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진다고요? 분양가가 4억 2천인데 2억 9천에 할인 분양까지 하는데 분양가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요? 머지않은 2016년 이때는 상승기일 때도 이런 지역이에요. 분양가 할인 분양 9억 8천 하던 거를 4억 9천까지 반토막으로 할인 분양 하던 지역이 지금 와서 엄청난 지역인 양 떵떵거리고서 집값 계속 오른다. 예전이랑 다르다. 예전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발전하지 않는 도시가 어딨어. 다 그랬다. 결론 일단 분상제 요걸로 가격이 오른다? 개소리죠. 올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뿐이다.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분양 받아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하면 지금 분양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개소리다. 떨어진다. 또 분양가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떨어지다 못해 할인 분양까지 들어가는 곳들도 많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도금, 잔금 대출도 안 나와요. 미분양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분양시장도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